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과 진로 설계 관련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께 우리 학과에서의 전반적인 졸업을 위한 어떤 국가고시까지 입학해서 나중에 졸업을 할 때 4학년 12월에 국가고시를 볼 때까지 관련된 우리 학과 전반에 대한 어떤 진로 설계를 할 것인가, 나의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이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3학년, 4학년을 거쳐가면서 국가고시를 볼 때까지 학점을 채우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제 나중에 졸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학의 교육학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학 제도라 하면 이 졸업에 관련된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보면 이 보건대학 안에서의 임상병리학과라 하면 3년제와 4년제가 있다고 저번 차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번 차시에 인성과 진로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은 다른 학교에서 다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에서 임상병리학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오신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께 제가 학생들에게, 저희 학과의 학생들에게 좀 강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인성과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들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차시에 보면은 임상병리학과가 전문대는 3년제, 그 다음에 4년제는 저희 이제 종합대학 4년제는 이렇게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과목들은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양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라고 저기 보시면 전공이 있는데 전공 과목들의 필수적인 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 병원에 가서 8주간에 걸쳐 임상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임상실습은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8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3년제 학생은 2학년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중원대학교와 같이 4년제 학생들은 3학년 되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임상실습을 8주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임상실습을 하고 오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한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임상실습에 대한 학점이 부여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양이라든지 전공, 임상실습까지 모두 고쳐서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가 돼서 졸업 예정자가 되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관련 과목들을 주로 전공해서 배우고 또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한 실습을 임상실습을 통해서 상당량 여러분들이 보고 오게 되실 겁니다. 교양 과목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과목으로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졸업시까지 40학점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 전공에 관련된 임상병리 전공에 관련된 분야를 학습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졸업시까지 반드시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저희 학과에는 현재 전공 과목이 100학점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학점까지 개설되어 있는 이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90학점까지는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학점까지 다 채워서 100학점을 가득 채워도 되고요. 아니면 100학점 중에서 뭐 과목들을 몇 개 골라서 90학점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전공 학점을 90학점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공은 이렇게 90 이상을 채우셔야 되고 나머지 교양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4학년 때까지 나는 우리 학과에 있는 전공 과목을 100학점까지 모두 다 채웠다. 그러면 전공은 이미 100학점이 찼으니까 교양을 30학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0학점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을 90으로 채우시면 교양은 40을 하고요. 전공을 100을 채우시면 교양은 그보다 좀 적은 30학점을 채워서 뭐 어찌되었던 간에 130학점을 공통적으로 맞춰주셔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졸업 예정자로서 국가고시를 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서 본인에 대한 학점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 전공 과목이 그리 많지 않을 때 이렇게 교양 과목들을 주로 많이 들으셔서 교양 점수들을 조금 미리 채워 놓으시고 3학년 올라가면 심화된 전공 과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좀 많이 교양을 채워 놓으시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학점을 채우거나 학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학의 인재상을 중심으로 핵심 과정이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전문인을 양성하고 실천적인 봉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1학년 때의 기초학습 단계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핵심 대학 인재상을 기준으로 2, 3학년 때 주로 전공 과목을 심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취적인 개방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의 인재상을 목표로 4학년이 되면 임상실습을 비롯해서 임상실습은 실제로 3학년 때 거의 끝이 나지만 어찌되었던 개방인 양성과 관련해서 실습이나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1학년이시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들어야 되는 교양이라든지 기초 과목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양에 대한 내용들은 뭐 학과 교양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양이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지금 해야 되는 교양 과목들은 인성과 관련된 뭐 진로 설계 그 다음에 나중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PCC라고 해서 필수 영어 레벨 통과 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지정된 교양들에 대한 내용인데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양이 아마 1, 2학년을 거쳐서 몇 가지가 있을 거고요. 영어는 레벨이 몇 단계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다양한 이제 그 외의 교양들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는 교양 선택이기 때문에 선후배들,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교양이 좀 내가 학교 다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자주 여쭤보시고 교양을 재미있는 교양들을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과 안에서 여기는 위에는 우리가 학교죠. 그럼 학과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기초학습 단계를 보면 일반화학, 생물학, 생화학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기초적인 의학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그리고 의학용어 같은 것들이 반드시 1학년의 기초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임상병리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을 건데 이 임상병리학 개론이 이 진로 설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임상병리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배우시게 되는데 제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인성과 진로 설계를 통해서 임상병리사의 주 업무라든지 파트별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고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그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강할 때까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인성과 진로 설계라는 과목은 진로교육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2학년,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심층적인 전공 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공 심화 단계로 들어가는 2학년, 3학년 때 바로 국가고시와 관련된 과목들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 3학년 때 중간에 좀 휴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혹시 편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가고시 공부를 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1학년들은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갈 때는 기초학습 단계까지 배우고 군입대를 해서 돌아와서 2, 3학년을 연속해서 다니는 게 국가고시를 보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휴학을 한다면 실제로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사실 1단계에서 휴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휴학하지 않고 여러분들 4학년 때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셔서 국가고시를 치시고 졸업을 빨리 하셔서 좋은 병원에 취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교수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면 강의를 하게 돼서 우리 2학기 때 서로 다시 만나게 되면 제가 2학기 때 여러분들 개인 상담을 통해서 궁금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 중에는 의과학자와 관련된 개발의 역량을 위한 과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기초 학문과 관련된 과목들도 두루두루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배우게 되면 당연히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에 올라가시면 4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국가고시와 관련된 그런 심화된 학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과 관련된 이런 과목들이 특론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고시와 관련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뭐 국가고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또 중간에 큰 이변이 없다면 4학년 올라가서 졸업할 때 국가고시 면허를 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만 충실하게 잘 다니시고 전공 교양 과목 또는 전공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의 교육 로드맵을 볼까요? 앞에 있었던 이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뒤에 교육 로드맵이라는 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1-1, 1-2라고 적혀 있는 이게 바로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2학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학년, 그 다음에 여기가 4학년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보면 여러분들 1학년 1학기에 지금 수강하고 계신 과목이 임상병리학 개론 하나, 의학용어 하나, 그 다음에 일반 화학 하나, 일반 생물학 하나 이렇게 4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들이 2, 3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남는 학점은
여러분들이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1학기 18학점을 기본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죠. 18학점 안에 1학년 때가 1학기와 2학기 이때가 제일 전공 과목의 숫자가 적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2학년 때가 가장 교양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점의 여유가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1학년 2학기 때는 학점이 조금 남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교양 선택 같은 것들을 조금 들어 놓으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임상명리학 개론, 그 다음에 의학용어, 일반화학, 일반생물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용적인 전문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학용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공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요 과목 좀 중요하니까 용어들 많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학이라고 해서 이 화학 과목은 2학년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임상화학이라든지 임상화학 보시나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면 2학년 임상화학이 생각보다 조금 덜 어려울 수 있고요. 일반생물학이라고 하는 일반생물학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전공 과목에 있어서 이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과목들은 조금 더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두시면 나중에 전공 과목, 심화 전공 과목을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일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이랑 생리학 두 가지 국가고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 병리학도 조직학에 포함되는 국가고시 과목입니다. 해부학과 생리학 등등을 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3학년 때 가셔서 배우시는 여기는 임상생리학 보이시나요? 생리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병리학 과목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이 조직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밑에 있는 생화학은 생화학 2학년 올라가면 2를 배우시게 될 건데 생화학은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일반화학하고 생물학을 합쳐놓은 심화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3학년,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2학년 때는 또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제가 또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2학년으로 가게 되면요. 자, 2학년 때는 병원미생물학, 그 다음에 임상화학, 혈액학, 조직학, 생화학 2를 배우게 됩니다. 자, 병원미생물학. 교수님이 미생물학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있는 면역학까지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병원미생물학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요. 이 국가고시 과목인 3학년 1학기 때 배우시는 임상세균학, 그 다음에 미생물학 특론까지 모두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의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과목이고요. 뒤에 이제 심화된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임상화학도 국가고시 과목이죠. 임상화학 1, 2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습까지 2학년 내내 포함이 되어 있고 3학년 올라가시면 임상화학 특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혈액학을 보시면 임상혈액학 1, 2하고 3학년 올라가서 혈액학 실습까지 포함해서 수혈 검사까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내용 보시고요. 조직학은 앞서 배웠던 병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학, 조직검사학, 진단세포학까지 모두 묶어서 이것들이 전부 국가고시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임상생리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리학, 그 다음에 인체생리학까지 인체생리학을 선의수 과목으로 해서 이것들이 국가고시 또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교수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어떻습니까? 국가고시와 관련되지 않은 과목들이 없습니다. 특히 2학년, 3학년의 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 3학년 때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 말고 쭉 이어서 힘들더라도 가시면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심화된 상태로 3학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3학년 때 쉬었다가 오면 다시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전공 과목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4학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학년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공중보건, 의료복귀를 배우는데 이거 2개 국가고시 과목이고요. 그 외에 임상병리학 실습 특론 1, 2 실습이죠. 그 다음에 임상병리학 임상실습 1, 2, 3, 4 이거는 3학년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제가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8주간 임상실습을 간다고 했죠? 갔다 온 임상실습으로 요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학점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학 세미나, 그 외 병원 감염관리학이라는 이런 짜투리 과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4학년들은 대부분 4학년 때 되면 과목, 실제로 학습하는 과목은 몇 개 없고요. 대부분 병원 임상실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그러면 뭐 하느냐, 수업이 별로 없는데 노느냐, 그게 아니라 국가고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4학년 1학기, 2학기 때 이루어져야 할 여러분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학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실컷 공부 열심히 해놓고 4학년 때 공부 안 하시면 당연히 국가고시와는 조금 많이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이 전체 과목들이 전부 다 뭐냐면 100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학점 중에 제가 아까 몇 학점 듣고 졸업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90학점 듣고 졸업해야 됩니다. 자,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과정 로드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2, 3학년 때 여러분들 거쳐서 우리 학과에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교수님들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필요한 취업 특강들을 진행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들어오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3월에 학교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선후배 연계 멘토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 이렇게 묶어놓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학과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멘티 제도를 이용해서 아마도 내 멘토는 선배님들 중에 누구고 내가 누구의 멘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고시 준비를 4학년 때 하고 국가고시를 4학년 12월에 치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진출 분야를 보면 당연히 임상병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상병의사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 임상병의사 시험을 통해서 ASCPI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도 미국에서 임상병의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시험은 이 면허가 있어야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실험동물 기술사나 방사선 동위원서 취급자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고요. 진출 분야 보면 보건직 공무원, 언더라이터는 여기 있는 이 시험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의생명과학자, 연구원, 제약회사, 생명과학회사나 의료기기회사, 그 다음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라고 굉장히 취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학과 졸업해서 임상병의사 면허가 있으면요. 배우는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과목들이 생물 계열의 과목들을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100명이 졸업하면 70%인 70명인 대부분 임상병리사를 하지만 약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보건직 공무원, 언더라이터, 손해사정사, 의과학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 학위과정,
학위 과정 맞죠?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저처럼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임상병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면허 취득했으니까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를 임상병리학과를 모두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다 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요. 임상병의사 재학생 자격증 취득 권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 들어오시면 4년간 학교 다니시면서 우리가 졸업을 하는데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공은 90학점 이상, 교양은 얼마? 40학점을 해서 총 130학점을 취득해라. 그리고 또 뭐 있겠습니까? 컴퓨터 자격증. 여러분들 컴퓨터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자격증, 모스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모스 마스터를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걸 저희가 학과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스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한글과 같은 그런 자격증을 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전산 자격증은 여러분들 어디에 취업하시든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요즘에는 컴퓨터 같은 거 하는데 표 만들기라든지 엑셀 안에서의 수식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못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 마스터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도 있고요. 액세스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험 중에 3개 이상을 합격하면 마스터라는 것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정도 받으시면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액세스 이런 것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4년 동안 이 자격증을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력을 갖추고 나중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스스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원대학교 현장 실습 시행 병원 리스트를 보시면 카톨릭 관동대학, 서울 성모병원이라든지 차대학, 그 다음에 강북 삼성병원부터 대전에 있는 대전 성병원, 단국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 안암 이런 병원들, 분당재생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의료원, 순천향 서울천안병원, 인제대학교 부산 또는 상계백병원, 가까이에 있는 청주의료원이나 충남대, 충북대, 그 다음에 한양대 병원까지 현재는 23개의 병원보다 4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서요. 지금은 27개 정도의 병원에 현장 실습을 시행 중입니다. 현장 실습은 여러분들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하게 될 거니까 그때 돼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자격증을 보면 임상병리사 국가면허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세포진단사 이거는 병원에 들어가서 조직 파트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 취급자, 생명공학기사, 공중보건 관련 기사, 위생사, 실험동물 기사. 실험동물 관련한 거는 학부생 때도 시험을 치면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기도 있고요. 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합쳐서 합격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 수질관리사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 진출이 가능합니다. 자, 챕터 5번의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관련 내용. 자,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차시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